리얼과 데포름의 밸런스가 훌륭한 4월은 너의 거짓말이지만 유독 5화는 이질적인 작화를 보여줍니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작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바키가 코세이와 료타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은 스피디한 표현으로 역동성과 타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컷에서 발을 통한 회전을 보여주고 장면 전환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머리를 가격합니다. 느리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컷이 매우 빨라 몰랐지만 느리게 보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느리게 보면 역시 움직임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오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그림으로도 역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외곽선에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프레임별로 보면 뒤꿈치에 외곽선의 변화가 생기고 그림자도 변합니다. 여기서는 외곽선이 아예 사라지는군요. 다시 외곽선이 변화합니다. 상체로 넘어와서는 표현이 확실해집니다. 특히 힘이 가해지는 팔 부분에서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 외곽선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외곽선의 변화에 주목하여 다시 볼까요? 눈치챘겠지만 이러한 외곽선의 변화는 힘이 가해지는 부분,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팔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외곽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체에서 발생한 힘이 다리로 이동하는 준비 동작에서는 외곽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리로 이동한 순간 다시 격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곽선의 변화를 통해 적은 매수로도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마무리되는 지점에 타격 효과로 백콤마를 넣어주고 카메라를 상하로 움직여주면 타격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곽선의 변화는 애니메이션 액션 장면 등지에서 활용하는 굉장히 흔한 기술입니다. 외곽선은 피사체의 형태를 간직하고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피사체가 형태를 변화하고자 한다면 외곽선은 형태를 간직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될 것이고 이런 원리의 표현을 외곽선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외곽선의 변화를 통한 역동성 추구는 해당 장면 외에도 아방에서도 나타납니다. 치바키가 우물쭈물하는 코세이를 잡고 목마를 태우려는 액션이 데포르메로 표현되었습니다. 치바키가 팔을 길게 뻗어 코세이를 잡는 액션, 그 임에 코세이가 끌려오는 액션에서 외곽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느리게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셨나요? 다시 보시면 여기 있네요. 마치 심령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귀신도 작품도 아닌 오바케라고 하는 작화 기법입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나타나는 잔상 효과를 작화상에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을 오바케라고 합니다.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오바케에는 외곽선이 없습니다. 오바케는 물체가 자리를 잡기 전에 나타나는 잔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외곽선이 없고 그래서 물체의 최고 속도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장면을 다시 보면 치바키가 방향 전환을 위해 발목을 돌리는 과정에서 다리에 외곽선이 없습니다. 발목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과정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바케도 같은 원리입니다. 치바키가 하늘을 가리키는 장면을 보면 4번의 잔상 효과가 등장합니다. 이 중 변화폭이 큰 첫 번째 잔상은 네 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상체에 위치한 손을 번쩍 드는 움직임을 만들 때 한 장으로 준비 동작을 만든 뒤 중간 그림 대신 오바케를 삽입하면 이렇게 매수를 줄이면서도 역동적인 작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료타가 코세이를 놀라게 하는 장면에서도 오바케가 등장합니다. 다시 보면 여기 있네요.
이미 료타는 코세이를 찍고 있지만 잔상도 남아있습니다. 전에 그림을 보면 핸드폰을 번쩍 들고 그대로 수직 낙하에 코세이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간 그림 대신 오바케를 삽입해서 보다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오바케와 별개로 제가 5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레이아웃이 좋습니다. 왼쪽에 나무의 배치와 사선으로 그려진 철조망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나고 그로 인해 점프의 리얼함도 살아났습니다. 료타는 몸을 살짝 틀면서 점프합니다. 몸의 방향과 팔의 변화, 그리고 공기 저항에 따른 옷 주름의 변화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세이의 작화도 좋죠. 료타가 리얼이라면 코세이는 데포름의 묘사, 논란 나머지 준비 동작 없이 이뤄지는 점프와 논란 정도를 말해주는 오랜 채공, 그리고 맥없이 주저하는 작화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옷주름의 변화와 회전 이후 반동으로 다리를 포개는 동작의 이어짐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4월은 너의 거짓말 5화에서는 외곽선의 변형과 오바케 활용을 통한 작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화는 분명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작화적 볼거리를 늘렸지만 전 회차와 이후의 회차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기법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질적인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 5화에서는 코지마 타카시의 1인 원화로 제작되었습니다. 1인 원화란 특정한 장면 혹은 그 회차를 혼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코지마 타카시 한 사람이 5화의 전체 그림과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애니메이터는 저마다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표현들은 코지마 타카시의 작화 스타일인 셈입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 5화를 보면 우리는 코지마 타카시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실력 자랑이라도 하듯 클로즈업과 같은 캐릭터가 강조된 화면에서는 그림의 열량을 높이고 그 외에는 카게나시 기법을 통해 열량을 낮춰 움직임을 강조하는 작화를 선보입니다. 카게나시란 카게, 그림자, 나시,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로 즉 명암이 없는 캐릭터 디자인을 말합니다. 명암이 없는 만큼 그림의 열량이 낮아지므로 움직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펙트 포럼 역시 카게나시로 표현합니다. 포름은 모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방의 낙하 포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외곽으로 물이 퍼지고 완전한 입수 후 내부에서 커다란 웅덩이가 나와 끝에서 퍼지고 떨어집니다. 중방부의 낙하 포름 두 개도 같은 포름입니다. 타이밍이 좋네요. 각 장면에 맡은 애니메이터가 달랐다면 분명 포름도 달라졌을 테지만 5화는 1인 원화이므로 같은 포름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터의 개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포름도 잘 보면 앞서 살펴본 장면의 연기, 그리고 머리카락 포름과 같습니다. 이번엔 손에 주목해봅시다. 코지마 타카시는 이번 5화에서 손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을 시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치바키의 손동작을 보면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여줍니다. 빠르고 정확한 표현을 통해 대사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료타가 카오리의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코세이. 이미 눈의 클로즈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있지만 료타의 제안을 듣자 이번에는 손을 비추고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보여줍니다. 태어난 카오리를 보고 숨는 코세이. 본의 아니게 카오리를 훔쳐보는 코에이의 시선, 고민하는 심정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손을 비춥니다. 샌드위치를 꾹 누르는 듯한 표현으로 그가 다짐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료타의 등장. 료타는 잔상까지 보일 정도로 현란한 손짓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코세이가 샌드위치를 살짝 누르며 다가가기를 다짐할 때 료타는 현란한 손짓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둘의 대비를 통해 표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메라의 이동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세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하는 츠바키. 다음 컷을 주목해서 보면 두 캐릭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뒤로 빠지는 카메라 워크를 통해 둘 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츠바키는 망부석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음에도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다음 컷은 마치 츠바키가 압박하듯 카메라가 점점 다가가고 다시 다음 컷에서는 카메라가 물러납니다. 코세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츠바키의 감정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등장. 중앙에서 등장하여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복선도 제시해줍니다. 이후의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리듬감이 좋습니다. 카오리에 따라 떨어지는 코세이. 그의 흩날리는 옷과 머리카락을 통해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 낙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방울은 위로 올라갑니다. 세심한 작화.
눈을 중앙에 위치시키며 다음 컷은 그의 생각을 보여줄 것임을 암시하고, 하지만 낙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역시 수직 낙하, 그리고 코세이도 낙하. 여기서 물방울 배치로 코세이가 떨어지는 상황임을 다시 인지시켜줍니다. 코세이는 수직 낙하하고 있으니 물방울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우르너의 거짓말 5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작화 포인트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외곽선의 변형과 오바케의 활용을 통해 적은 매수에서도 매끄러운 작화를 만들 수 있고, 손과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5화를 전체 작화한 코지마 타카시는 그림의 역량이 필요한 장면과 움직임이 요구되는 장면 모두에서 확실한 표현을 선보여 우리에게 작가적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품 중 가장 이질적인 화가 되었지만 작가적으로 가장 훌륭한 회차를 꼽으라면 단연 5화를 말할 정도로 작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회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